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술치료 세 번째 시간으로 1980년대에 웨이디슨이 주장한 그런 미술치료의 그 가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미술치료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살펴보면, 왜 사람들이 왜 미술 치료를 하냐, 왜 상담을 할 때 미술 치료를 사용을 하냐, 미술 치료의 진짜 장점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바로 그 심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언어로 말을 하게 되면 거짓말 혹은 거짓작 혹은 자기 마음하고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은 그렇게 하지 마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말은 그냥 해 라고 겉다르고 속다른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언어를 쓸 수 있는데, 언어 이전에 우린 보통 그 마음 안의 형상을 먼저 드러낼 수 있다는 것, 순수하게 마음을 먼저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바로 미술 치료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가구가 뭐죠? 의자가 뭐죠? 언어의 그 가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가구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되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먼저 형성된다는 것 자체, 즉 심상, 마음의 어떤 형태, 그거에 대한 이미지가 언어보다 이전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로 방어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실 처음 보는 그 상담사를 초기 상담할 때 갑자기 자기 상처나 자기 아픔이나 자기 생각을 눈을 보면서 시원하게 얘기하는 내담자들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매개 상담이라고 하죠. 이런 미술이든 아니면 어떠한 중간의 도구를, 요즘에는 강아지나 아니면 고양이를 가지고 또 내담자들한테 상담을 하는 매개 상담도 있습니다. 동물 매개 상담.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기에 힘든 그런 상황에서 방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 방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심상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진짜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내담자의 방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담자의 심상, 즉 마음에 대한 구체물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구체물을 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구체물을 가지고 내담자하고 상담사와의 사이에 다리가 놓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구체물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담자도 자기 마음이 어떻다라는 것을 상담사에게 정확하게 방어가 없는, 최대한 줄어든 상태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사로 봤을 때는 아주 명확한 내담자의 마음이 드러나 보이는 중간 도구를, 매개를 갖게 되는 것이고, 내담자도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자기의 마음을 정말 비언어인, 언어가 아닌 그런 미술로서 자기 마음을 또 표현했기 때문에 그것 또한 편안하게 자기 마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그 구체물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세 번째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치로는 구체물, 즉 상담 자료라는 이 미술을 영속성을 계속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담하다 보면은 예전에 무슨 말을 했지? 뭐를 할 때 이 자료라는 것, 그 미술을, 내담자가 그려놓은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은 이 미술 작품, 이것이 실제로 상담 자료로서 계속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또 상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속성을 가질 수 있는 가치입니다. 다섯 번째는 공간성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로 주고받는 것이 사실 1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원으로 봤을 때 1차원에서 주고받는 계속 개념을 갖는데, 이런 미술 치료를 하다 보면은 특히 인물 혹은 상황, 그런 어떤 관계성, 이것이 실제로 바로 드러나고 또 그 심상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핵심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의식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미술 치료는 언어 치료가 아닌, 대화 치료가 아닌 이런 마음을 바로, 심상을 바로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 두 번째, 방어를 덜 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자기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구체적인 구체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약간 애매하거나 추상적인 그러한 상담이 이 미술 치료를 사용했을 때 구체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이 상담 자료로서 이 미술 치료의 이 작품은 영속성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공간성을 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 인물, 상황, 혹은 그 관계성을 가지고 이런 공간성을 가지고 상담할 수 있다라는 것. 뭐 추가를 하자면 이제 그 내담자가 이런 미술 치료를 통해서 자기 에너지를 계속 발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그 자기가 그렸던 것을 가지고 충분히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지 왜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 이전에 저는 이랬었는데요? 라고 하기가 힘든 거죠. 이전에는 이랬다라고 이 자신의 상담을 했던 그 미술 치료의 이 작품을 가지고 와서 보면 그냥 그 자리에로 왜곡되지 않은 모습으로 다시 추가해서 상담을 계속 해낼 수 있다라는 것, 해갈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미술 치료에 대해서 오늘은 이렇게 야외에 오늘 원주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야외에 나왔는데요. 최대한 하루에 하나씩은 물론 다른 지금 내용들도 같이 올리겠지만 미술 치료나 독서 치료나 꼭 그 상담사들을 위해서 올릴 수 있는 그 내용들은 최대한 빠지지 않고 미리 찍더라도 매일매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